자, 너네 그 교재 나눠준 거 중에서 3주차 있지? 3주차라고 써 있는 거. 그거를 먼저 할 거야. 3주차. 그래서 이번 시간은 독서 느른다에서 세 번째 강의에 해당하고,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을 할 거야,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잠깐 얘기해 보자. 지난 시간에 한 거. 우리가 이제 2강부터는 글을 배웠어. 글. 그래서 글은 문장이 모인 건데, 문장 하나하나를 잘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장 사이에 있는 연결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장을 읽는 거랑 글을 읽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됐지? 근데 이제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잘게 하나씩 읽으면서 더해가지고 큰 거를 만드는 거 말고 큰 거를 미리 잡아놓고 작은 거의 역할을 추적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게 가능한 이유는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라는 것이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했고, 거기서 이제 이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했었지. 요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어떤 글의 구조라고 하면은 딱 하나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안에 여러 구조가 쓰이는데, 그 구조들 사이에는 어떻게 말하면 위계가 있다라는 거야. 위계. 상위 구조가 있고 상대적으로 하위 구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처음, 중간, 끝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텍스트를 나눠볼 수가 있고, 각각의 역할이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했지. 처음은 뭐야? 방향을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무엇에 대해서 다룰 것인가. 뭐 크게 다른 말은 아닌데 방향이나 화제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 처음이야. 그러니까 설명문에서 보통 1문단은 방향과 화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해야 되는 생각은 방향이랑 화제를 찾아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찾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 중간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됐지? 근데 얘는 글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상위 구조가 되는 거고, 중간 부분을 구성할 때 이런 3단 구성 속에서도 중간 부분을 얼마든지 다른 구조가 들어갈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이 중간 부분만 뭐 통시를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여기만 통시 말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분, 병렬 같은 것들을 중간에만 딱 넣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 중간에 단락이 여러 개가 나올 때 이 단락 간에는 뭐 병렬이었는데 또 보니까 이 단락 하나 안에서 뭐다? 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도 통시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 글 하나에서 보면은 구조가 3단 구성도 썼고 병렬도 썼고 또 이 안에서는 통시를 썼지만 얘네들 사이에 뭐가 있다? 위계가 있다라는 거야. 위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으면은 글의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됐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요하게 배운 거는 구조에 상위가 있고 하위가 있다라는 거야. 됐어? 오늘 이제 할 건 뭐냐면은 이 상위 구조든 하위 구조든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면은 덩어리가